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역삼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 방황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왜 이런가? 세상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딱 한 달 생각하고 갔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옷은 좀 작업복이지만 단정하게 입고 거기 가서 가만히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숙자들이 쭉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한여름인데 참 덥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옆에서 앉으니까 그 노숙자 왕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아주 니는 어디서 왔나 이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더군요. 그런데 텃세가 아주 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득권자고 저는 초입이니까 조금 변두리 쪽에 가서 앉아 있었죠. 앉아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 세 분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를 보고 묻더군요. 묻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어쩌고 저쩌고 쏘곤대면서 아이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쳐다보더군요. 세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그 몸에 큰 상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참 시집을 잘 가겠고 또 한 사람은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죠. 그랬더니 제가 몸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그러더군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 흉터는 괜찮은데 이쪽 흉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앞으로는 참 잘 살 것 같다고, 좋은 신랑을 만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내 신랑 잘 만나서 제가 신랑이 진급도 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한 여자가 때깔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또 아직도 학생 티가 나고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저는 지금 법학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니까 지금은 고생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서 그대는 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은가, 고민이 잔뜩 많은데 그렇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아버님 건강은 어떻게 본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버님 집에서 모시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말라고, 그러면 죄 받는다고. 그리고 그대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가면 잘 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 왜 와 계세요? 나 내 정신이 아니지만 지금은 내 정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말은 맞는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더 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도사님이세요. 여기서 도사의 길을 걷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지금은 내 정신이라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내 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복채 드려야 되겠네요. 복채 줘야지. 복채
복채 안 주고 그냥 가면 죄 받지. 그랬더니 말이죠. 한 사람이 그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나는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서 5만 원 주는데 옆에 사람들은 우리는 1만 원씩 드릴게요. 1만 원이 뭐야? 1만 원이 뭐야?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야 2만 원씩 드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9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지나갔는데 옆에서 왕초라고 하는 남자가 지금 9만 원인가 그래서 9만 원 선생께서는 뭐하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왕초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 지금 내 정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9만 원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9만 원 달라고 내가 왕초라고 그래서 나 1만 원은 지금 쓸 데가 있다고 배도 고프고 그랬더니 그럼 8만 원 이리 달라고 그래서 8만 원을 줬지요. 조금 있어 보니까 이 남자가 왕초라는 놈이 그냥 저 혼자 그 돈을 쓰고 있더군요. 옆에 있는 여자도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 하나도 주지 않고 저 혼자만 사쳐먹고 그러더군요. 이런 놈도 있구나. 그래서 너는 선생 그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을 마치고 참 힘든 여정을 보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참 이 세상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쇄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나고 또 눌러봐야 자꾸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경비원에 가서 물어봤죠. 경비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뭐 실종신고를 냈다나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4대 성인이라는 사람이 석가모니도 그렇고 거지 생활 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지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또 지나니까 그때 깨달음이 참 있었는데 지금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노숙자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참 맨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성분들에게 참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남성분이 그때 당시 70세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그분은 목사 생활을 하신 분이었죠. 사별을 하시고 그 아들네 집에서 뭐 손자도 봐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어떤 여성분이 그때 남양주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내가 이제 나이가 65세인데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너무 외롭다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아토민인가 뭔가 애토민인가 뭔가 화장품 장사를 한다고 그냥 그것은 내 영역이니까 알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그랬죠. 그러는데 이번에 오시면은 그 가입비도 받고 오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뿅 갔습니다. 뿅 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키도 좀 작고 말은 아주 유식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성 만나는 여자마다 그냥 손목이라도 잡아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싫다고 대짜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한테 뿅 갔습니다.
뿅 갔는데 이 여성이 사람은 똑똑한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남성이 같이 살자고. 이 목사님이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지금 아드님네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나기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 집, 그 동네 옆에 가서 집을 얻겠다고. 아파트 알아보니까 1억 5천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여성한테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면은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1억 5천을 어디 빌려주면은 이자가 3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그거 주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목사, 그 남자가 알겠소이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나한테도 그 여성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 그 남자 싫어요. 그런데 계속 살자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여자한테 그것도 말이죠. 앞에 이렇게 돈 쓰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정육점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사인 받고 돈을 1억 5천을 줬다고 합니다. 그 여자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5천을 줬는데 나한테 그 전에 물어보길래 여자도 그런 얘기 하길래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하면. 그 남성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줬는데 얼마 있다가 돈 주지 말라니까 선배님 뭘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서류 다 받으니까 괜찮아요. 서류 다 받으니까 에디정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하고 싸우고 뭐 여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서 여자가 쫓아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본인은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이자 몇 번 줬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해봐야 민사죠. 결국은 그 돈을 띄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 여자가 도망을 갔는지 나한테 그 여자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결혼을 병자해가지고 본인은 싹 빠지고 사기죄에 해당하니까 고발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 여성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법정에 가서 2년을 받았습니다. 2년. 아마 더 받을 건데 2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 남성분에게 반드시 그 남자를 구속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여성이 나중에 돈 있는 거 하니까 오빠 우리 집에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돈 누구한테 빌려주고 우리 그거 가지고 생활비야. 그랬더니 아이고 이쁜 거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걸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울더군요. 내가 이 정말을 잘못 들었다고. 그 여자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원래가 그 돈을 해먹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싫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걸린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개군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8세. 이분은 두 번째 나오십니다. 여성분 61세. 개포동인데 처음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0세입니다. 처음 참석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 이분은 69세 됐는데 개인 사업이고 연금도 나고 하십니다. 또 남성분 71세 됐습니다. 이분도 개인 사업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되겠냐고.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남성분 50, 60, 74세네요. 74세인데 기업의 회장이십니다. 벤츠도 타고 돈도 아주 잘 쓴다고 합니다. 소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활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일 참석이십니다. 남성분 65세 전문 직종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참석률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참된 본질이라고도 하죠. 육체와 결합을 하면서 그 순수성이 변질될 수도 있다고도 하죠. 육체와 그 본질은, 물질은 정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미혹과 악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 그런 여성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죠. 다음 평생에서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자의 얘기이기도 하고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모임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